우리가 평소에 만화나 뉴스를 볼 때 나오는 미국인들을 보면 대부분 뚱뚱합니다. 근데 그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15세 이상 비만율이 73%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만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진 걸까요? 미국의 비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 미국 비만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저소득층이라고 했죠. 미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이죠. 이런 나라에서 저소득층 사람에게 아침에 1달러짜리 사과랑 1달러짜리 팬케이크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를 것 같나요? 당연히 팬케이크를 고르겠죠. 이렇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과일이나 야채는 팬케이크만큼의 포만감을 주지 못할 뿐더러 가격도 상대적으로 팬케이크에 비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과일이나 야채를 안 사 먹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의 식습관과 건강은 악화되고 채소와 과일의 시장 입지는 점점 줄어들어 아예 그곳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매우 작게 유지되고 있겠죠. 우리는 이걸 음식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음식 사막화가 일어나다 보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게 되고 어른들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서 아이들의 식습관도 나빠지게 되고 아이들도 똑같이 소화비만이 찾아오게 되죠.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음식 사막화가 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토마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토마토가 뭔지 몰라 답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하인즈 토마토 케첩은 안다는 것입니다. Who knows what tomato ketchup is? Yeah, that's what it's made out of. 제이미 올리버가 토마토 케첩을 만들 때 토마토가 들어간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해하죠. 이처럼 음식 사막화가 생기는 것, 아이들과 어른들의 식습관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디어 광고의 60% 이상은 패스트푸드 광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0%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제품이 싸다는 것과 양이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겟을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적은 돈으로 많이 먹기를 원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로 삼죠.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 광고에서 이거 싸! 한번 먹어봐! 양도 많다니까?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세뇌를 시키죠. 이렇게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었죠. 바로 많은 양과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국에 놀러가서 1인분 양의 음식을 시키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하나같이 양이 많죠? 이런 양 많은 음식들이 심지어 고열량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고열량 음식은 너무 많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다한 지방, 설탕, 소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단지 이게 싸고 양이 많아 합리적이라며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사 먹고 있죠. 이 정도만 들어도 미국의 비만이 많은 이유를 아실 텐데요. 그러나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나서 간식이나 후식을 먹듯 미국인들도 간식을 먹습니다. 조금 과하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후식이나 간식하면 과일을 떠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간식하면 일단 과일은 배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간식이란 과자나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을 뜻합니다. 오죽하면 간식 먹는 시간을 스낵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미국 과자나 초콜릿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과자랑 초콜릿은 매우 달거나 짭니다. 슴슴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겐 거부감이 들 정도죠. 심지어 요즘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과자를 매일 챙겨 먹을 뿐만 아니라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과자를 밥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밥과 간식은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량의 고열량 음식과 과자를 매일 섭취하다 보니 미국은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3,800칼로리라고 합니다. 남성 하루 권장 칼로리가 2,400칼로리인데 말이죠. 이 정도 하면 드는 생각이 그냥 이 정도 먹고 걷거나 뛰면 되는 거 아니? 마트 장 보러 가는 거 걸어서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죠.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려면 걸어서 최소 30분은 가야 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하죠. 그리고 이는 운동 부족과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은 게 미국 비만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미국의 비만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먹는 양과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비만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를 대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바라며 지금까지 지식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